안녕하세요. 고윤아침마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들 있죠. 처음에 대출을 이금융권부터 잘못 시작하신 분들이 있고, 은행에서 더 이상 추가로 자금이 안 나와서 이용하게 된 게 이제 이금융권 고금리를 받게 되니까 점점 부채가 늘어나죠. 고금리를 이용하게 되면 반드시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서 대안을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방법이 있는데도 본인이 그걸 찾지를 않았다면 그건 본인만 손해죠. 왜? 일단 고금리를 이용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자 지출이 많아요. 이자 지출이 많으면 그만큼 월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죠. 월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이 높으면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또 추가로 대출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추가로 대출 받는 돈은 또 어디서 받겠어요? 또 고금리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또 고금리에서. 이 고금리 악순환이 계속 연속되다가 결국에는 뻥 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금리로 대안을 해서 이자 지출을 줄이면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들면 생활이 그만큼 조금은 더 여유가 생겨요. 생활에 여유가 생겨야지 추가로 대출 받을 확률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분들은 저금리로 대안을 하는 게 좋은데, 모르죠. 채무자분들이 이게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상담사들한테 저금리로 대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대부분이 통대안이라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되죠. 자, 통대안. 그런데 통대안?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래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또 자체적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뭐야? 사기? 통대 이 새끼들 다 사기꾼 놈들이요?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인터넷 검색하면 통대안은 사기다, 원금만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아, 이놈들도 사기꾼인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이제 저한테 문의가 옵니다. 제가요 어디 업체에서 이렇게 통대안이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가정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나요? 이 사람들 믿어도 되나요? 솔직히 그런 전화 받으면 좀 서운하죠. 왜? 아니, 과일 가게가 두 개가 있어요. 이쪽 과일 가게 가가지고 이 집 과일 가게 과일 믿을 수 있냐, 먹어도 되냐 물어보면 이 집 과일 가게 주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탱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 일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믿을 수 있나요는 제가 판단을 못하죠. 그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믿어도 되나요? 이 사람 여기 믿어도 되나요? 이건데 제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고객님들한테 다가서는 건지 저는 모르죠.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어도 되나에 대한 답은 못 드리죠. 다만 진행하는 과정 들어보면 그건 일반적인 통대안 진행 과정이 맞습니다. 아니면 그건 좀 이상한데요. 보통 그런 과정이 아닌데? 라고 이제 여기에 대한 제 설명은 해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통대안이 사기다 라는 말은 왜 나올까요? 통대안은 사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가 그거 한 게 네가 아니라고 그렇지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자, 왜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기라는 게 뭐죠? 내가 저 사람들한테 공갈을 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끔 해. 내가 그 금전적인 돈은 나는 이익을 보는 것이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통대안 업체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 통대안 업체가 사기를 치려면 이 채무자 돈을 가로채야 돼. 그죠? 이 사람 거 돈을 갖고 와야 돼. 근데 이 업체들이 채무자한테 돈 주라고 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먼저 채무자가 통대안 업체한테 돈 주는 일은, 이 돈을 채무자가 업체한테 주는 일은 없어요. 업체가 채무자한테 돈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이 구조만 살펴보시게요. 사기치기 누가 딱 줬습니까? 사기는 채무자가 사기치기가 도대체 왜? 나는 돈을 받은 사람이니까. 저는 돈을 준 사람이요. 걱정 누가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더 많이 걱정해요. 사실. 그만큼 사기를 친다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채무자가 차라리 이 돈 갖고 튀어버렸지. 튀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있지. 채무자한테 먼저 돈 주세요 라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기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사기라는 말이 있느냐?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사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처음에는 이 업체가 상담을 할 때, 채무자한테 상담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저금리로 이렇게 대안을 하니까 고객님은 이자를 이만큼 줄이실 수 있어요. 오, 그래? 근데 비용 발생이 좀 됩니다. 해가지고 수수료를 요거를 나가죠. 수수료. 그리고 이자 감소. 자, 업체에서는 이걸 받아요. 대신에 채무자는 이걸 줄이는 거예요. 자,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이자 감소가 훨씬 더 많아야죠. 이자 감소가 훨씬 더 많아야지 이 돈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고 믿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작 딱 진행을 하고 보니까 내 인장 이자가 똑같거나 아니면 수수료가 더 높아버려. 처음에 말할 때는 이자 감소가 이자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믿고 진행했는데 이거 진행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주고 나니까 이전하고 지금하고 똑같거나 아니면 더 손해야.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사기를 당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라는 말이 나온 거고, 원금만 늘어나요? 통대한 사기예요? 원금만 늘어나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지불을 하다 보니까 이 돈 채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돈 있으면 저는 안 했지. 이 돈 가지고 뭐 부채를 갚았거나 아니면 납입금을 또 냈거나 그랬겠죠. 없어요. 그래서 대출을 다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었지만 하고 난 후에는 1억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원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원금이 늘어나도 이자 지출이 훨씬 더 줄어든다면 이건 나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금이 늘어났는데 이자는 안 줄어들어 버리고 똑같거나 이래 버리면 하나만 하지죠. 똑같아 버리면 하나만 하지. 이게 수수료가 더 높아 버리면 이건 손해고. 이래서 원금만 또 늘어난단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죠. 아니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을 안 당합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저는 3가지를 기본적으로 뽑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거 3가지. 첫 번째,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제가 이 통계안이라 영상을 찍으면서 그 어떤 직업이든 간에 부채 비율이 250% 이상이면 무조건 저는 개인회생을 추천드린다고 했죠. 이 부분은.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채무자가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서 내가 1년 이내는 이걸 다 갚을 수 있다. 아니면 1년만 있으면 내가 어디서 돈 나올 때가 있어 갚을 수 있다. 그러면 끌고 가세요. 근데 내가 죽도록 일해서 이걸 갚아야 된다. 그럼 저는 개인회생 무조건 개인회생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말하니까
와, 나 240%인데? 그럼 안 해도, 개내생 말고 통대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무원이더라도, 그만큼 직군이 아무리 좋아도 이상은 안 되고, 직군이 낮으면 낮을수록 비율은 더 낮아지죠. 어떤 분들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70, 80%만 돼도, 아, 차라리 고객님은 개내생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 지으는 것은 공무원이더라도 그런 거고, 직군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비율도 더 낮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직군은 이 비율이에요. 저 직군은 이만큼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직군, 신용 상태,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종합적으로 섞여가지고 이분은 비율이 대충 이 정도에도 나오겠다. 똑같은 직군에 똑같은 신용 점수라고 하더라도 비율이 틀릴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틀려져요. 지역이 어디냐, 회사가 어떤 회사냐, 직원은 몇 명이냐, 차관 별의 별걸 다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채비, 어떤 분은 연봉이 150%니까 충분히 가능해. 근데 어떤 분은 연봉이 150%인데 안 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솔직히 일단 문의를 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두 번째, 채무 불이행 이력. 이것을 나이스에서 확인을 했을 경우에 나이스에서 장기연체라고 나오죠. 장기연체 이력. 이게 있다. 무조건 하지 마세요. 장기연체 이력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채무를 상환해 가지고 신용 점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그 점수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채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분하고 있는 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있는 분들은 금액이 훨씬 더 높게 나와요. 채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분들이 더 높게 나오고.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나와야 돼. 정상이야. 이 채무자는 신용 이 점수 대출 하나도 없고 이 신용 점수에 은행 가서 대출 신청하면 5천이 나와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있다. 그러면 한 2, 3천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와버려요. 안 나와도 답답하지만 2, 3천만 원만 나와도 답답한 거예요. 왜? 나머지 그럼 다 어디서 채울 거야? 다 이금융권에서 받아야 돼. 이금융권에서 받아야 되면 어떻게 돼? 원금만 늘어난다. 사기다. 그게 나그죠. 왜? 평균이자가 더 높아져 버리니까. 이게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1년 이내 단기연체 이력.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가다가 1년 이내 단기연체 이력이 있는 분들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단기연체 한 건이나 있고, 단기연체 한 것도 한 10개월 이상 됐고, 금액도 소액이고, 가지고 있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낮았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점수에 은행 가면 연체 이력이 없는 분은 이렇게 나오는데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나와버려요. 아니면 안 나오거나. 그러면 또 이 얘기 또 나오게 되죠.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분들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을 하는 경우는 몰라서 진행을 하신 분도 있지만 알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전화가 다시 오거든요. 저하고 처음 상담을 했을 때 고객님은 이 내용 때문에 안 됩니다. 하셔도 안 되고 되지도 않습니다. 라고 상담을 딱 놓쳤어요. 그런데 뭐 한 몇 주? 한 달? 이렇게 지나고 나서 저한테 다시 연락. 제가 한 달 전에 이 통장으로 상담했던 사람인데 그때 상담사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다른 데 알아보니까 거기서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보고 어쩌라고. 안 나오니까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였잖아요. 안 나오니까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였는데, 딴 데 가서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걸 나한테 다시 물어보면, 내가 답이 있겠어요? 답이 없죠, 저도. 물론, 제 말이 다 100% 맞진 않아요. 우리는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데 가보니까 거기는 돼.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행이죠. 그럼 정말 박수 쳐드려야죠. 그 업체 정말 최고라고 저는 보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결과 그런 일은 매우 드물어요. 매우 드물어. 당장에 이런 분들이 대부분 거예요. 지금 이번 달 메꿀 것도 지금 답이 없다. 이제 연체하게 생겼다. 근데 어떻게 해?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도 답이 없네요. 방법이 없거든요. 저도. 통대안마저 안 되는 분들은 사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회생 아니면 신용회복 그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냥 못 버티겠습니다. 언제까지 고인 채무를 얼마 정도 줄여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언제까지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다리는 것도 안 되고 채무 줄이는 것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디 한 군데에서 숨통이 트이는 얘기를 한마디 해준 거죠. 그러면은 진짜 꼬록꼬록 물 밑으로 깔아앉고 있는데 밧줄 하나 탁 썩었든 뭐 생놈이든 간에 밧줄 하나 던져주는데 잡지. 무조건 놓겠어요. 잡아보니까 이제 썩은 밧줄이겠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통대안은 사기다. 통대안은 원금만 늘어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통대안을 상담을 받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이게 삭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